엑셀 활용액의 13주차 2차 시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차시에 이어서 우리 교재에 있는 예제 문제를 마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교재 71페이지. 자, 이거였죠. 자, 3번 문제는 이거 수업 시간에 같이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혼자 한번 풀어보세요. 자, 4번짜리면 여기네요. 그죠? 자, 개수를 구하래요. 개수 구하라 그랬으니까 카운트 함수 쓰겠죠. 근데 뭐만? 세종문화회관만 구하래요. 따라서 count if를 써라. 그리고 and 연산자를 써서 개라고 표시하라고 적혀있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정의된 이름, 공연장이라고 정의된 이름을 사용하라라고 적혀있네요. 참고해 봅시다. 자, 는 COU 하면 count if 함수 뜨죠. 하셔서 마법사 열게요. 열어서 첫 번째는 값을 찾으려고 하는 범위, 두 번째 인수는 찾으려고 하는 값이에요. 자, 그러면 공연장 중에서 그죠? 이 중에서 해서 공연장 범위 긁었을 때 이렇게 공연장이라고 글씨로 떠야 돼요. 여러분들이 1작업에서 이름 정의를 제대로 하셨다면 범위를 잡았을 때 공연장이라는 글씨로 떠야 됩니다. 자, 여기서 찾으려고 하는 값 세종문화회관이죠. 그럼 세종문화회관이라는 글씨가 있는 데를 셀 주소를 찍어주세요. 이렇게 하셔서 확인 누르면 세 3이라고 뜬다 그죠? 세란다 3이라고 뜬다 그죠? 이 뒤에다가 개자를 붙여야 되죠. 그래서 수식 입력줄에서 and 연산자 쓰시고 개라고 붙여줍니다. 이렇게. 그럼 3개라고 뜨죠. 자, 다음 문제 5번. 자, 맥스함수 쓰라고 되어 있네요. 맥스함수는 수업시간 파일에서 사용해 봤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뭐 간단한 함수라 이런 문제는 사실 점수 주는 문제라서 점수 바로 받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자, 정답은 제가 올려드릴게요. 자, 예매수량 6번의 예매수량 구해봅시다. 6번 칸 여기네요. 자, H14셀에서 선택했는 공연명에 대해서 예매수량을 구하래요. H14셀이면 여기죠. H14셀. 그래서 이 H14셀에 적혀있는 공연명을 찾아서 예매수량을 불러오랍니다. 그래서 Vlookup 쓰라고 되어 있죠. 자, 해볼게요. 자, 는에서 VL에서 Vlookup 마법사 열게요. 열어서 자, 내가 찾으려고 하는 값이 H14셀에 있는 값이죠. 그래서 H14셀을 클릭합니다. 자, 두 번째 범위는 이 H14셀에 있는 값이 첫 번째 열이 되도록 범위 잡으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C열부터 범위를 잡으셔야 되겠네요. 이때 내가 궁금한 예매 수량까지 범위를 잡으셔도 되고 헷갈리시면 끝까지 잡으셔도 무방하다 그랬어요. 저는 끝까지 잡을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수는 이제 열번호예요. 첫 번째 열에서 H14셀의 값을 찾아서 몇 번째 열의 값을 불러올 거냐는 거죠. 내가 궁금한 건 예매 수량이다. 그죠? 그럼 내가 잡았는 범위 중에서 예매 수량이 몇 번째 열이냐는 거죠. 자, 제가 공연명부터 잡았으니까 1열, 2열, 3열, 4열, 5열, 6열이다. 그죠? 그래서 6번째 열. 그 다음에 마지막 인수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찾아야 되니까 숫자 0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확인 누르면 2954. 이왕이면 여기 예매수량을 불러온 거니까 예매수량의 형식과
같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형식을 같이 잡아줍니다. 정렬도 맞춰주시고. 나머지 하지 않은 이 13번 셀과 제13번 셀은 해보세요. 자, 이 13번 셀과 제13번 셀의 값은 이렇게, 이게 정답입니다. 자, 그럼 완전정복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완전정복 2번. 자, 1번 문제 여기죠. 자, 1번. 자, 청소년 추천 인기도 구할 건데, 관리 번호의 첫 번째 글자가 A이면 여기까지가 테스트다, 그죠? 조건. 세모 3개. B이면 다시 조건이네요. 이거 지금 중첩 if 쓰라는 얘기죠. B이면 세모 2개, 아니면 세모 1개. 자, 그러면 만약에 뭐뭐 하면 true, 아니면 false니까 if 함수 써야 되고, 관리번호의 첫 번째 글자 불러와야 되니까 left 함수 써야 되겠네요. 그죠? 관리번호의 첫 번째 글자는 셀의 왼쪽에서 붙어있다, 그죠? 해볼게요. 자, 는에서 if 갈로 엽니다. 열고 마법사 열게요. 열어서, 자, 첫 번째 조건 들어가야 되죠. 여기에 관리 번호의 첫 번째 값이 A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럼 관리 번호에서 첫 번째 값을 불러와야 되니까 left 함수를 써야 되겠죠. left 함수 썼으면 갈로 열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상단에 수식 입력줄에 left 함수 찍어요. 그러면 마법사 창이 left로 넘어갑니다. 그죠? 자, 추출할 문자열이 있는 셀 주소 찍으시면 돼요. 관리번호에서 추출할 거니까 B5번 셀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수는 몇 개죠? left 함수는 셀의 왼쪽에서 글자 개수만큼 불러와 이 말이거든요. 몇 개 불러올 거냐고요. 1개면 된다, 그죠? 자, 다시 if 함수 넘어갈게요. 수식 입력줄에 if 함수 클릭합니다. 그럼 if 함수 넘어가죠. 그래서 조건 아직 안 끝났어요. 이제 첫 번째 글자 불러온 거예요. 이 첫 번째 글자가 뭐와 같으면, A와 같으면, 그러면 같다. 그리고 A는 문자니까 쌍따옴표 안에 넣어주셔야 되죠. 요렇게. 자, 그럼 어떡하라고요? 세모 3개 넣으라고요. 특수 문자는 자음에 한자 쓰시면 된다, 그죠?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요 삼각형 버튼 보기 변경인데 얘 클릭하면 확장됩니다. 그래서 세모 버튼 얘다, 그죠? 해서 얘 복사하세요.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서 3개 만드세요. 자, 그 다음 조건이 B이면이죠. 그죠? B이면이었어요. 그럼 B가 뭐가 B여야 되는데요? 관리 번호의 첫 번째 글자가 B이면 이 말이죠. 그죠? 이 말은 패스 값에 다시 if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if 만약에 갈로 열고, 자, 위에 있는 left 함수 그대로 복사해 오시면 되죠. 예, 복사해서 붙여 넣습니다. 붙여 놓고 A를 B로 바꾸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자, 이 if 함수로 넘어가려면, 이 뒤에 있는 if 함수로 넘어가려면 수식 입력줄에 뒤에 있는 if를 클릭하시면 뒤에 있는 if에
마법사로 넘어가요. 그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조건 B이면 삼각형 두 개였죠. 미음 누르고 한자 눌러서 삼각형 불러오고 얘 복사해서 붙이면 되죠. 삼각형 두 개. B가 아니면 삼각형 한 개. 그죠? 위에 식 한번 보세요. 만약에 첫 번째 글자가 A면 삼각형, 아니면 다시 if를 썼어요. 그죠? B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삼각형 두 개, 아니면 한 개. 이렇게. 그래서 확인. 자, 들어갈게요. 드래그 해주시면 이렇게 구해집니다. 자, 2번 문제. 2번. 여기다, 그죠? 자, 구입 일자에 8월과 9월인 일자에 월만 추출하래요. 지금 구입 일자 보면 연도랑 월이랑 일자가 다 있잖아요. 이 중에서 월만 추출하라고. 그러면 먼스 함수 써야 되죠. 그죠? 그래서 월만 추출해서 추출하여 결과값에 월을 붙이고 그 외에는 공백이래요. 자, 그러면 일단 8월인지 먼저 확인하고 8월이면 월이라는 글씨를 붙이고 아니면 9월인지 확인하러 가야 되죠. 이것도 중첩 if 쓰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 만약에 구입 일자에서 구입 일자의 월이 8이랑 같으면 숫자 8월이란 얘기는 8이니까 8이랑 같으면 월 뒤에 8 뒤에라는 말은 구입 일자의 월을 불러와서 이 뒤에 월을 붙이고 아니면 이제 9월이 있는지 확인하러 가셔야 되죠. 그죠? 그러면 다시 if 쓰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구입 일자의 월이 9월이면 9와 같으면 구입 일자의 월에 월이라는 글씨를 붙이고 이것도 아니라면 9도 아니라면 그때는 공백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뒤에 끝에 갈로가 두 개 닫히는 건 여기 if에 있는 갈로 하나 그 다음에 전체 if에 갈로 하나 이렇게. 그래서 이거 함수를요 손으로 쓸 수 있는 친구들은 손으로 치셔도 무방해요. 마법사 안 쓰고 손으로 입력할 수 있으면 손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인수와 인수의 구분은 심표로 구분하시면 되고요. 아직까지 함수가 익숙치 않은 친구들은 그냥 마법사 쓰시고 손으로 입력하실 수 있는 친구들은 입력하세요. 자, 갈게요. 자, 구입월에는 하고 만약에 갈로 여셔야 되죠. 그 다음에 마법사 열게요. 저는 열게요. 손으로 쓸 수 있는 친구들은 쓰세요. 자, 그러면 요 구입 일자에서 월만 추출해야 된다. 그죠? 그럼 먼스 함수를 써야 되죠. 먼스 해서 갈로리 엽니다. 그리고 일자를 찍어줘요. 그럼 월만 추출이 되겠죠. 그죠? 자, 요거 복사해 두셔야 돼요. 컨트롤 C. 왜냐면 나중에 9월인지 또 확인해야 되잖아. 그죠? 자, 이렇게 월만 추출했을 때 뭐와 같으면 8과 같으면 이 구입 일자에서 중간에 월만 추출했을 때 8이랑 같으면 8월이란 얘기죠. 그럼 어떡하라고요? 월 다시 추출해서 여기에 월이라는 글자를 붙이라고. 요렇게. 그죠? 아니면 다시 if 써야 되죠. 만약에 갈로 열고 자, 그리고 수식 입력줄 가서
DAF 있다 그죠? DAF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DAF로 넘어가요. 요게 이제 두 번째 if예요. 두 번째 if. 그럼 여기 이제 9월인지 확인해야 되죠. 자, month 함수 붙여 넣습니다. 붙여 놓고 같다. 9와 같다. 그럼 어떡하라고요? 다시 month 함수 붙여 넣으셔야 되죠. 여기에 and 월을 추출해서 월이라는 글자를 붙여라. 자, 8도 아니고 9도 아니라면 어떡하라고요? 공백. 자, 그리고 다시 첫 번째 if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if 넘어가시면 함수 다 들어갔다 그죠? 확인. 자, 그러면 월만 추출했을 때 8월이니까 8월이라고 표시를 해줘요. 요거 들어갈게요. 그럼 나머지 7월은 7월 애들은 이렇게 표시가 안 돼야 되죠. 공백으로. 함수는 들어갔지만 공백으로 표시돼야 됩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자, 3번 여기죠. 3번. 자, 개수를 구할 거예요. 그럼 카운트 함수 쓰셔야겠네요. 그죠? 근데 조건이 있대요. 평균 이상인 개수. 그래서 DAF가 붙었어요. 그죠? 그러면 평균 이상인, 평균 구해야 되니까 에버리지 함수 생기겠네. 그죠? 뭐의 평균을 구하래요? 구입 가격.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구해서 뒤에 개 붙이래요. 아유, 어렵다. 그죠?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개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 개수를 구하라 는 count if 개수를 구하라. 자, 마법사 열게요. 자, 그러면 범위 어디에서 개수를 구할 건데, 자, 우리 구입 가격에서 구입 가격 평균 이상인 값이 몇 개인지 구할 거예요. 그러면 구입 가격이 범위가 돼야 되죠. 그죠? 요 구입 가격, 전체 구입 가격에서, 자, 두 번째 내가 찾으려고 하는 값이 평균 이상이다. 그죠? 평균 이상. 그러면 크거나 같다. 자, 근데요 여러분, 이거 크거나 같다라는 비교 연산자도 문자거든요. 따라서 쌍따옴표 붙여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문자 뒤에 함수를 결합할 때, 함수 뒤에 문자를 결합할 때 반드시 AND 연산자 넣어주셔야 되죠. 그죠? 함수 뒤에 우리 문자를 붙일 때도 AND 연산자 쓰지만 문자 뒤에 함수를 결합할 때도 AND 연산자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average 평균 구하는 함수 씁니다. 그리고 갈로 열어요. 그 다음에 구입 가격 영역을 잡아주시고 갈로 닫아주시면 평균값 구해지죠. 그죠?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자, 이제 개수 구했어요. count if 개수. 이 뒤에다가 몇 개인지를 붙이래요. 해서 AND 연산자 쓰시고 개라고 붙여주셔야 되죠. 이렇게. 하시고 확인. 그럼 3개. 자, 최저 구입 가격하고요. 요 라임 도서의 구입 가격은 요거는 라임 도서의 구입 가격은 지난주차 했고요. 수업을. 최저 구입 가격은 구해보세요. 미인 쓰는 거. 이거는 쉬우니까. 자, 요거 결과값 구하면 이렇게 뜰 거예요. 그래서 한번 구해보시고요. 자, 우리는 요 마지막 총 구입 금액 Vlookup 써볼게요. 자, 6번 여기죠. 6번. 자, H14셀에서 선택한 도서명에 대해서 총 구입 금액을 구할 건데, 자, 이 H14셀의 구입 건수를 구하고요. H14셀의 구입 가격을 구해서 두 개로 곱하래요. 그럼 지금 Vlookup을 두 번 쓰란 얘기죠.
그죠? H14셀에 구입 건수도 구해야 되고 H14셀에 구입 가격도 구하셔야 돼요. 해볼게요. 자, 는 해서 vlookup 마법사 열어서 자, 첫 번째 들어갈 값은 내가 찾으려고 하는 값이죠. H14셀. 자, 두 번째는 범위인데 범위에 뭐부터 들어가야 된다고? 내가 찾으려고 하는 값이 첫 번째 열이 되도록. 그럼 우리 도서명부터 범위 잡아야 되겠네요. 끝까지. 자, 그리고 일단은 내가 불러올게. 지금 우리 식이 구입 건수 곱하기 구입 가격이기 때문에 일단 구입 건수부터 불러오셔야 되죠. 그럼 구입 건수는 내가 잡았는 영역에서 몇 번째 열? 도서명부터 잡았으니까 하나, 둘, 세 번째 열이다. 그죠? 3. 마지막 인수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0입니다. 자, 아직 끝난 거 아니죠? 위에 수식 입력주 가셔서 자, 이제 구입 건수 찾았어요. 그럼 이제 구입 가격 찾아서 곱해야 되죠. 곱하기는 별표예요. 곱하기 하시고 vlookup 한 번 더 씁니다. 그래서 찾으려고 하는 값은 H14셀. 자, 범위는 도서명부터 끝까지. 자, 이번에는 뭐 불러와야 됩니까? 구입 가격 불러와야 되죠. 자, 구입 가격이 있는 열 몇 번째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열. 그 다음에 마지막 인수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0. 해서 확인. 하면 총 구입 금액이 44,000원. 자, 이거 형식 똑같이 해주면 만점을 받을 수 있어요. 다 쓴다는 이거 함수를 다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완전 전복 3번 가볼까요? 3번. 자, 3번에 1번 순위 구하는 거는 해보세요. 순위 구하는 건 해보시고 2번 추 점수 쓰는 거 같이 해볼게요. 자, 관리 코드의 마지막 글자를 불러와서 그게 1이면 특급을, 2면 고급을, 3이면 기본을 구하시오. 이 말은 인수 목록에서 선택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추 잠수 쓰라고. 그죠? 그리고 결과값은 라이트 함수를 써서 마지막 글자 불러오라는 거죠. 자, 2번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자, 해보도록 할게요. 는 해서 추잠수. 자, 인수 목록 중에서 불러와라. 마법사 열게요. 열어서. 자, 추잠수의 첫 번째는 결과값을 불러올 조건식이나 셀 범위나 함수나예요. 조건식 혹은 셀 주소 혹은 셀 주소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우리 지금 관리 코드에서 마지막 글자 불러야 된다. 그죠? 그럼 여기에 라이트 함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마지막 글자를 불러와야 돼요. 라이트 함수. 자, 위에 수식 입력줄에 라이트 함수 찍고, 자, 라이트 함수는 셀의 오른쪽에서 내가 지정한 개수만큼 문자 불러오는 함수. 그럼 어디에서 불러올 건지 찍어주셔야 되죠. B5번 셀에서 몇 개, 마지막 글자 한 글자만 필요하니까 한 개 해서 다시 추주 함수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자, 1이면 뭐라고 표시하라고? 특급 2면 뭐라고 표시하라고요? 고급. 3이면 기본이죠. 기본. 이렇게 해주고 확인. 자, 누르면 여기 관리 코드에서 마지막 글자를 가지고 우리가 요 지정해 놓은 1, 2, 3 중에 맞는
1번하고 매칭되는지 2번하고 매칭되는지 3번하고 매칭되는지를 보고 해당하는 인수의 값을 표시해 줍니다. 이렇게 자동 채우기 할게요. 자, 순위는 구하시면 이렇게 뜰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정답 한번 맞춰 보시고요. 3번 3번도 했던 거니까 한번 해보세요. 라운드 다운, 디에버리지. 4번도 해보시면 되겠네요. 썸이프, 카운티프 이거 아까 1차 시에서 했던 거죠. 그 다음에 5번 라지 함수 쓰는 거 요것도 해봤죠. 해보시고 6번 vlookup 쓰는 거 같이 해볼게요. 자, 호텔의 객실수 평균, 펜션의 성수기 요금 평균, 세 번째로 비싼 성수기 요금 구하시면 답은 이렇게 될 거예요. 화면 참고하셔서 문제 풀어보시면 되고요. 자, 예약률 구해볼게요. 자, H14셀의 예약률 그죠? 자, vlookup 해서 마법사 열게요. 열어서 자, 내가 찾으려고 하는 값 H14셀. 자, 범위는 요 H14셀의 값이 1000열이 돼야 돼요. 그럼 우리 관리 코드부터 범위 잡아야 된다. 그죠? 끝까지. 자, 그 다음에 내가 불러오고 싶은 값이 몇 번째 열에 있냐고. 내가 궁금한 거 예약률이니까 내가 잡았는 범위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열에 있네요. 그러면 7. 자, 마지막 매칭은 정확하게 일치, 숫자 0이죠. 해서 확인하면 이렇게. 내 지금 보면 예약률이 %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예약률도 100분율로 표시해 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똑같이 소수점 한 자리 표시해 주고 이렇게. 자, 완전 정복 4번 볼까요? 자, 4번 문제. 4번 문제. 4번 문제 나머지는 다 해보시고요. 요거 3번 저랑 같이 해볼게요. 3번이랑 4번. 자, 3번이 여기죠. 블랙 체리 입고 요일. 그 다음에 4번이 전월 전체 매출액. 요거 같이 해볼게요. 자, 3번. 블랙 체리의 상품 입고 일을 가지고 요일을 구하래요. 자, 추주 함수하고 위크데이 함수 쓰래요. 위크데이 함수는 날짜를 7로 나누었을 때, 날짜를 숫자로 바꿔서 7로 나누었을 때 1에서 7 중에 몇 번째에 해당하는지 숫자를 찾아주는 거죠. 그죠? 자, 해서 추주 함수부터 쓰셔야 돼요. 추주 함수 인수 목록에서 불러올 거기 때문에. 자, 마법사 열고요. 자, 결과값은 여기에 이제 위크데이를 쓰셔야 돼요. 위크데이를 쓰면 우리가 날짜를 1에서 7 중에 몇 번째 요일에 해당하는지 숫자로 표시해 주죠. 그죠? 그래서 위크데이. 자, 그럼 위크데이 함수 넘어갈게요. 상단에 수식 입력주 찍으시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인수는 날짜 찍어달라는 얘기예요. 상품 입고일 찍습니다. 그럼 상품 입고일이 우리 눈에는 날짜 형식이지만 엑셀은 이렇게 43,470이라는 숫자로 인식하고 있거든요. 얘를 7로 계속 나눠가면 마지막에 7번째 숫자 같던데요. 7이라는 숫자 같던데요. 그럼 우리가 일주일은 7일이니까 1에서 7 중에 7번째에 해당하는 날짜란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리턴 타입은요. 우리가 일주일을 계산할 때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일주일로 볼 거면 숫자 1번을 넣고요.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를 일주일로 볼 거면 숫자 2를 넣으래요. 우리는 통상적으로 일요일에서 토요일까지를 일주일로 보거든요. 그래서 리턴 타입은 숫자 1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추주함수 다시 넘어올게요. 추주함수. 자, 그러면 자, 이제 추주함수에 이거죠. 자, 결과값이 1이면 뭐라고 표시할까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일주일의 시작을 일요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그죠?
그러면 결과값이 1로 뜬다는 얘기는 일요일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결과값이 1이면 일요일이라고 표시해주고, 결과값이 2면 월요일, 결과값이 3이면 화요일, 결과값이 4면 수요일. 자, 4에서 요 결과값 4 있죠? 결과값 4에서 탭키 누르면 결과값 5가 열려요. 결과값 5. 결과값이 5면 목요일, 결과값이 6이면 금요일, 결과값이 7이면 토요일. 이렇게. 그래서 결과값 7까지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7번째 날이라 그랬으니까 토요일이라고 떠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전월 전체 매출액 볼까요? 전월 전체 매출액은요, 가격에서 전월 판매량을 곱해서 구하래요. 이때 범위랑 범위를 구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sum products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는 sum이라고 입력하시면 sum product라는 함수 있어요. 자, sum product 함수는 범위와 범위를 곱해서 합을 내주죠. 자, 그래서 마법사 열면 이렇게 범위를 긁을 수 있는 인수가 떠요. 그래서 첫 번째 범위가 가격 있는 범위, 두 번째 범위가 전월 판매량.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전월 전체 매출액이 뜹니다. 금액이니까 심표 스타일 줄게요. 그리고 나머지도 구해보세요. vlookup도 구해보시고. 자, 나머지 아이들도 구하면 답이 이렇게 뜨겠죠. 해서 여기 비고란, 전월 판매 금액, 비고란, 최소 전월 판매량, 그 다음에 최고 수량 요거 구해보시고, 전월 판매량에 스몰 함수 쓰라고 되어 있잖아요. 스몰 함수 써서 최소값을 구한다는 얘기는 마지막 두 번째 인수에 1이라고 넣으란 얘기죠. K 값에. 자, 이렇게 해서 13주차 수업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차에는 실제 우리 그 문제 ITQ 시험에 나오는 문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같이 풀어보고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